여성형 탈모증에 있어서는 남자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증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모발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여자들은 흔히 탈모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데 실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전이 되는 탈모증이 있습니다. 타입이 다르죠. 남자들은 앞에부터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탈모증은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대부분 다 가족력이 있으시죠. 할머니, 어머니가 숱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탈모증 일 거라는 생각, 그다음에 이게 유전이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만 많이 받으세요.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증상의 진행 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약을 드시든지 수술을 하시든지 굉장히 액티브하게 치료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자들의 타입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밀도가 약간 적다, 타입 1이고요. 정말 많이 진행이 되면 이 앞에 헤어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가 거의 완전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타입 3입니다. 치료의 방법은 남자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레이저를 하고 주사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다 병합되면 좋은데 역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거는 모발 이식이 되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다 같지만 여성형 탈모증에 있어서는 남자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증은 남자들처럼 매끈매끈한 데 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는 데 심는 거죠. 동반 탈락이라는 게 있죠. 이 동반 탈락은 특히 여성형 탈모증에 있어서 수술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반 탈락은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게 있습니다. 기존의 모발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모발을 옆에 심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심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몰리던 편리령들이 이제 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새로 심는데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모낭들은 허열 상태가 될 수 있죠. 허열이라는 거는 피가 안 들어오는 상태죠. 그래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동반 탈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그러면 요거는 살고 얘는 둘 다 죽고 얘는 둘 다 살고 얘는 또 둘 다 죽습니다. 같은데 물리적으로 모낭이 있던 곳에 새 모낭이 들어가 가지고 죽는 걸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증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동반 탈락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증모는 동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수출 많게 하는 것, 그다음에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사이에 이렇게 심는 거죠. 되게 쉬워 보이죠? 숙련된 팀과 의사가 아니라면 사이사이에 심기가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엎드려 있어서 수술할 때 모르시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갈라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그럼 틈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틈에 우리가 심게 됩니다. 이걸 증모라고 합니다. 여성형 탈모증에 있어서는 100% 이 증모의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60대 초반의 환자분이셨습니다. 두피를 보면 아주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증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지금 비어 보이죠? 여기만 비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기만 보이는 거지 다 비어 있습니다. 뒷머리도 밀도가 적고 옆에 머리도 밀도가 적은데 다행히 여기만 보이죠. 여기는 머리가 길어져서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야 될 부위, 탈모가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될 부위가 다행히 여기면 됩니다. 여기도 신경이 쓰여서 여기도 치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중과부족입니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반드시 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케이스일 때 면모를 심어야 될 것이냐. 여자들은 머리가 좀 남자보다 작지 않습니까? 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3만 개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3만 개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없기 때문에 뒤에서 얻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뒷머리의 밀도가 어느 정도일까? 여기 보이는 밀도가 같습니다. 큰 차이 안 나요. 남자들은 말이죠. 남자들이 만약에 이 정도 빠져 있으면 뒤는 대부분 아주 빽빽해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 탈모증은 안 그래요.
절개와 비절개를 같이 해가지고 4,000에서 5,000모 정도면 어느 정도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카락이 됩니다. 뒷머리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뒷머리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절개로만 가능하다면 물론 절개로만 하는 것도 괜찮고 비절개로만 가능하다면 비절개로만 해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가지고는 원하는 밀도를 맞추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가르마가 이렇게 여기가 돼 있죠. 제일 많이 비어 보이죠. 가르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위에 물론 많이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많이 심게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미 가리고 있는 데를 또 가리게 되죠. 이건 아주 비효율적이고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앞이죠. 이렇게 많이 심습니다. 밀도를 낮춰서 이렇게 여기도 심게 됩니다. 심고 나서 나중에 머리를 어떻게 하면 많아 보이게 할까요? 연출도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정말 하나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뒤쪽으로 넘겨야죠. 진짜 많아 보이게 됩니다. 효과가 좋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연출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빽빽한 걸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머리를 정말 중요한데 잘 심어가지고 많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형 탈모증 수술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넓은 부위를 다 메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의사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넓은 부위를 다 빽빽하게 심을 수 없다면 결과를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심자. 중요한 부위에 심고 연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자가 제 생각엔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